여기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2번이나 탄 여배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모에 환한 미소, 모든 것이 완벽할 것만 같은 이 여배우의 인생은 굴곡 그 자체였는데요. 아름다운 미모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오늘의 주인공,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여주인공, 비비안 리입니다. 비비안 리는 1913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무남동녀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인도에 정착한 백인이었고 특히 외가가 매우 부자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여서 비비안 리는 인도에 있을 때부터 카톨릭 학교를 다녔고 6살 때 영국의 카톨릭 학교로 홀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녀는 학교 친구의 영향을 받아 배우를 꿈꾸게 되었다고 하죠. 18살 때부터는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지로 런던 왕립 연극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13살 연상의 하버트 홀먼이라는 변호사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해 19살 때 홀먼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학교는 잠시 그만뒀다가 결혼 1년 후에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복학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아이를 유모에게 맡기고 본격적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하죠. 그녀의 남편 홀먼은 배우라는 직업을 탐탁치 않게 여겼지만 방해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22살이 된 비비안 리는 정절의 가면극이라는 연극에서 앙리에트 역으로 첫 연극 무대에 출연하게 됩니다. 1760년대 프랑스 파리의 한 사창가 여인이 순진한 처녀를 위장한 채 후작과 결혼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떨어뜨려 파멸시킨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연극을 통해 비비안 리는 엄청난 찬사를 받게 되죠. 그러나 아직 내적으로 단단하지 않았던 비비안 리에게는 이런 찬사가 오히려 치명적인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정신병은 이때 그녀가 겪었던 부담감으로부터 시작되죠. 비비안 리는 나중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나를 위대한 여배우라고 찬양했던 그 평론가를 나는 평생 동안 용서한 적이 없다 라고요. 한편 비비안 리는 어느 날 동료 배우와 있던 중에 우연히 유명 배우 로런스 올리비에를 보게 됩니다. 로런스 올리비에는 한 호텔에서 아내와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녀는 올리비에와 친분이 있었던 동료 배우를 졸라 그에게 다가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나오면서 동료 배우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나 저 남자랑 결혼할 거야 라고요. 결국 이 둘은 함께 영광의 결전이라는 영화에 출연하면서 불륜 사이가 됩니다. 둘은 뜨거웠고 바로 이혼하려고 했으나 배우자들이 이혼을 안 해주자 뛰쳐나와 동거를 시작했죠. 그녀는 24살의 찻잔 속의 폭풍에 25살의 옥스포드의 영웅이라는 영화에 출연합니다. 이 중에서도 옥스포드의 영웅은 영국에서 큰 인기를 모았지만 그녀는 이 영화를 찍을 때 양극성 장애 증상 중 하나인 잦은 감정 기복을 공공연하게 노출해서 영화판에서 함께 작업하기 어려운 배우로 알려지기 시작하죠. 그녀가 출연했던 영화들을 유심히 보았던 미국의 한 제작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작자는 그녀의 영화들에서 스칼렛 오하라 캐릭터와 비슷한 느낌을 발견하였죠. 그리고 곧 그녀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라 역의 후보 명단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비비안 리는 대작 영화에 출연하기에는 아직 무명이었고 스칼렛 오하라 역은 폴렛 가더드로 거의 낙점되는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폴렛 가더드가 찰리 채플린과 결혼도 안 하고 동거를 한다는 스캔들이 터지게 됩니다. 당시 보수적인 시대상의 여배우에게 이혼남과 동거하는 미혼녀 이미지가 박히는 것은 치명적이었죠. 게다가 비비안 리는 원래 원작 소설의 팬이었기 때문에 스칼렛 오하라라는 캐릭터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스크린 테스트를 훌륭하게 해내면서 결국 배역을 따게 되죠. 처음 그녀가 주인공 역에 캐스팅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영국 배우가 전형적인 미국 남부의 상류층 여성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입방아를 찧었지만 비비안 리는 보란듯이 이 영화로 첫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연인인 로런스 올리비에보다 더 유명한 스타가 되었죠. 한편 비비안 리는 촬영을 하면서도 자신의 정신병으로 인해 영화를 망칠까봐 크게 걱정하였고 연인 올리비에는 그녀가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도록 꾸준히 격려했다고 합니다. 또 올리비에가 미국에서 폭풍의 언덕을 촬영하면서 비비안 리를 그리워하자 비비안 리가 직접 촬영장에 와주기도 하였는데요. 이 둘의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1940년 27살의 비비안 리는 드디어 첫 남편 홀먼과 이혼하고 로런스 올리비에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후에도 평생 홀먼은 비비안 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죠. 비비안 리는 작품에 출연할 때에도 올리비에와 항상 같이 출연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하고 싶었고 또 올리비에는 자신의 정신병 발작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남자였죠. 그러나 이상하게 한쪽이 캐스팅되면 다른 한쪽은 실패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동시 출연이 불발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이 둘이 결혼 전 함께했던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 때문이었는데요. 이때 비비안 리는 정신병이 심해지면서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무대를 아예 망치기도 하였죠. 완벽주의가 있었던 그녀는 자신에 대해 누가 악평이라도 하면 그것에 집착했고 또 자신을 위로해줄 올리비에 옆에서는 더욱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로 인해 흥행에서 참패하자 제작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 둘을 같이 캐스팅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설상가상으로 비비안 리는 평소 몸이 약해 아이를 계속 유산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정신병은 더욱 악화되었죠. 특히 시저와 클레오파트라 촬영 중에 넘어지면서 아이를 유산했을 때는 정말 엄청나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 번 발작을 시작하면 갖은 욕설을 내지르고 물건을 던지며 말리는 올리비에를 때리다가 마지막에는 바닥에 쓰러져 울다가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어난 뒤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죠. 올리비에가 그 무엇보다 참기 힘들었던 것은 비비안 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멀쩡하게 굴다가 자신과 단둘이 남게 되면 발작을 하면서 악마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30대 중후반이 되면서부터는 부부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공연 중에 비비안 리가 신발을 못 찾겠다는 이유로 무대에 오르기를 거부하자 올리비에가 그녀의 뺨을 때리기까지 하였죠. 그리고 그녀도 똑같이 남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이즈음 그녀는 올리비에를 아직 사랑하긴 하지만 이제 거의 남매나 마찬가지다 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비비안 리가 당시 바람을 피웠던 상대가 올리비에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올리비에는 한 남자의 연기 재능을 발견하고 그를 자신의 극단에 고용했는데 비비안 리가 그런 상대와 불륜을 저지른 것이죠. 게다가 그 제자와 도망을 가려고 공항까지 갔다가 비행기가 연착하는 바람에 올리비에가 따라가 그녀를 설득해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올리비에는 그녀가 갑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고 동시에 여러 남자들과 바람을 피우는 것이 흔히 우울증이라고 불리는 양극성 장애의 징후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양극성 장애라는 단어조차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비비안 리는 전기충격요법까지 받으면서 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소용없었고 양극성 장애에서 유발된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힘들었기에 그녀의 증상은 자연스럽게 육체적 외도의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한 연극이었는데 비비안 리는 이 공연의 주인공 역으로 출연하였고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영화로 제작됩니다. 그러나 당시 이 연극의 제작자는 비비안 리의 연기가 별로라고 생각하였고 다른 여배우들에게 캐스팅 제의를 하였지만 모두 불발되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비비안 리를 캐스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비비안 리는 미친 연기력을 보여줍니다. 사실 배역 자체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과잉 행동을 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찰떡같이 배역을 소화한 것이었죠. 이 영화로 그녀는 생애 2번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타게 됩니다. 비비안 리의 정신병은 점점 심해지게 되는데 한 번은 올리비에의 제자이자 불륜 상대였던 그 남자와 함께 영화를 한 편 찍게 됩니다. 그런데 촬영장에서 비비안 리는 망상장애가 절정에 달해 그 남자에게 올리비에라고 부르며 뒤를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올리비에는 그녀를 케어하기 위해 촬영장에 왔다가 자신의 제자에게 딱 붙어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는 그냥 돌아 나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예 그 남자와 남프랑스로 사랑의 도피를 했습니다. 함께 공연에 출연하면서 공개적으로 손을 잡고 돌아다녔고 비비안 리는 계속 환각에 시달리면서 헛소리를 중얼거리기도 하고 야밤에 알몸으로 정원을 돌아다니다가 발견되기도 했죠. 또 아무하고 되는 대로 잠자리를 하였습니다. 할리우드에서 벌어지는 온갖 환락 파티에 참석해서 연하의 신인 배우들을 제공받았죠. 비비안 리는 45살에 올리비에와 별거를 시작했고 올리비에는 그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자살 협박까지 하며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47살에 이혼을 하게 되었죠. 이혼 후 비비안 리와 올리비에 둘 다 각자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였지만 그 와중에도 이 둘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서신을 교환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에도 항상 침실 머리맡에 올리비에의 사진을 올려두었고 친구에게 지금의 동거남과 함께 사는 것보다 짧더라도 올리비에와
그녀와 다시 살고 싶다고 고백하기도 하였죠. 올리비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죽기 몇 주 전에 눈물을 흘리며 비비안이가 출연한 영화들을 돌려보았고 친구에게 영화 속 그녀의 얼굴을 가리키며 이 여인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었다고 했죠. 비비안이는 1967년 54세의 나이에 폐결핵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그녀와 동거 중이었던 A는 올리비에에게 연락을 했고 올리비에는 그녀의 집에 도착해서 시체가 눕혀진 침대에 서서 둘 사이에 벌어졌던 그 모든 죄악에 대해 신의 용서를 구한다라고 읊조렸다고 합니다. 올리비에는 그녀가 죽고 나서도 22년을 더 살다가 1989년에 사망했습니다. 평생 정신병을 앓으며 고통 속에서 몸부림쳐야 했던 인물. 그럼에도 뛰어난 미모와 연기력으로 많은 인기를 누렸던 인물. 불안정했던 삶 속에서 등장한 한 남자와 평생에 걸쳐 펼쳐진 그 남자와의 로맨스 속 주인공이었던 인물. 지금까지 영국의 배우 비비안 리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